안녕하세요. 관계국교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671페이지의 시특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특법도 우리 시험에는 객관식 하나와 주관식 하나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특법은 과거에 삼풍 백화점의 붕괴 사건과 성수대교의 붕괴 사건이 있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특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특법의 적용 대상인 시설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십니다. 여기 시특법에서는 그 적용 대상으로 시설물을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인공물을 시설물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에는 건축물과 교량, 항만, 도로 등의 시설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관리사와 직접 관계된 것이 있다고 하면 건축물과 관련된 구분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시설물과 공동택 외 시설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공동택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보시니 16층 이상의 공동택에 대해서는 2종 시설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25층 또는 30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모두 시특법상 2종 시설물이죠. 반면 공택 외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사항으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1종 시설물로 정해 놓고 여기 1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2종 시설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실 것은 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2종 시설물만 존재하고 그 규모가 21층 이상이라 할지라도 2종 시설물입니다. 반면 공택 외 건축물에 있어서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종.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16층 이상이거나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종 시설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에 철도역 시설과 관련되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2종 시설물이라는 것, 1종 시설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와 관련되어 연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1종, 5,000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종 시설물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함께 기억하실 것으로 공동택과 관련되어 16층 이상인 때는 2종 시설물만 존재하고 1종 아예 없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672페이지에 시설물 지정에 관한 사항들 두고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관리체. 이 관리체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체와 민간관리체로 673페이지에서 다루게 됩니다. 공공관리체는 국가기관이 직접 시설물을 관리하게 된다고 하면 공공관리체라 하고 국가를 제외한 개인이 관리하는, 민간이 관리하는 관리체에 대해서는 민간관리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방법으로 각각 관리하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가끔 TV를 보다 보면 기차역에 세워져 있는 기차 바퀴를 망치 비슷한 것으로 때리는 거 본 적 있죠.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경쾌한 소리가 들리게 된다고 하면 시설물에 하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둔탁한 소리가 들리게 된다면 그 시설물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처럼 단순한 육안, 장비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를 찾아내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게 되면 그 결함 원인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파악할 필요 있죠. 그때 실시하는 것을 정밀안전진단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 결함을 발견하고 결함 발견한 것은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이후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형태를 정밀안전진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단순한 육안 장비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를 찾아내는 것을 말하고, 정밀 안전 진단은 전문적인 장비 등으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를 조사하는 것을 정밀 안전 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단에 관한 사항들을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5. 내진 성능 평가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을 내진 성능 평가라 표현합니다. 도급과 하도급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유지 관리, 시설물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서는 안전점검, 정밀안전단,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75페이지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설법상 일종 이종 시설물을 관리하게 되면 관리 주체는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정밀안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저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워낙 자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시설물의 안전, 유지 관리에 대한 관리계획을 시험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다루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계획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우선 675페이지에 기본계획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면, 현재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수립, 시행하면 이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매년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에 필요한 계획으로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675페이지의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그 계획기간은 5년마다 수립한다. 그 정도 방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시험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입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관리체가 수립하고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특정 관리체가 여러 개 시설물을 관리하게 된다면 시설물마다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주요 사항들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반면 3번 관리체 보고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공관리체는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고, 2번 민간관리체는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기 공공관리체는 한강에 다양한 다리 또는 교량을 설치했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시설물 관리공단을 두어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인천항이라고 하는 항만시설이 존재하는데, 그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항만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공공관리체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2월 15일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관리계획을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주무부처장은 15일 이내 제출 현안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관리체의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16층 이상의 아파트가 존재한다면 시설법상 2종 시설물에 해당되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바로 민간관리체입니다. 이들도 2월 15일까지 16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시설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제출받은 시군구청장은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현황을 보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시특법의 적용 대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처이건 민간관리처이건 2월 15일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급관청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 그 나라의 국경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을 2월 15일로 기억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 2월 15일 날 전국의 모든 시설물의 관리체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2월 15일까지 관리 계획을 수립, 제출한다. 그렇게도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인천항을 관리하는 항만공단이 있다고 하면 주무부처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해양수산 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사안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민간관리처는 2월 15일까지 시군구청장에 제출하고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제출 현황을 1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종 보고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공공관리처의 경우는 누구에게? 주무부처장. 민간관리처는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관리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특법과 관련된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관리처에 대해 주무관청은 시군구청장으로 공공관리처의 경우는 주무부처장관에게 뭔가 사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보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공공관리처가 시군구청장에게 뭔가 보고하고 뭔가 제출한다고 하면 바로 틀립니다. 민간관리처는 시군구청장, 공공관리처는 주무부처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거나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677페이지에 동그라미 양가로 4번 시행 여부 확인 함께 살펴봅니다. 시군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제출받은 때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관리 계획 등을 제출받게 되면 관리 계획대로 제대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민간 관리처에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그 시행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 공공관리처가 시군구청장에게 관리 계획 제출하는 것 원칙적으로 아니죠. 공공관리처는 주무부처장에게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은 민간관리처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확인 대상이라는 것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관리 계획 제출받기 때문에 민간관리처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그 시행 여부를 별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게 되는지 679페이지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은 바로 안전 점검, 정밀 안전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안전 점검은 단순한 유관 장비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안전 점검 실시하는 자는 관리 주체입니다. 다만 실시 기관은 관리처가 직접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 여부를 조사하고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게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업자가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특법에 대해 한 번 듣고 끝내시는 거 아니죠. 만약 2번 듣게 된다고 하면 안전점검 실시하는 자, 관리처와 유지 관리업자, 그리고 안전단 전문기관을 함께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듣게 된다고 하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의해 관리처가 직접 관리하거나 유지 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실시하는 자, 만약 유지 관리업자가 시설물을 안전점검한다고 하면 이때는 관리처가 동격으로 이해해 주시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저 관리체보다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관리하는 때 안전단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 차이점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안전점검 실시하게 된다면 그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679페이지에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1. 관리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정밀안전단 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방법과 관련되어 현재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정기점검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시설물에 내려져 있는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적인 정기점검 방법과 관련되어 679페이지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본 보게 되면 시설물이 A, B, C 등급이라고 하면 반개 1회 이상 정기 점검 실시하고 D 등급과 E 등급에 해당되게 되면 연 3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 점검과 관련되어 현재 정밀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등급에 따라 정밀 점검 방법을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히 건축물과 관련되어 A 등급의 경우는 4년 이상, BC 등급의 경우에는 3년의 이상, D 등급의 경우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데 안전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주 반복하여 실시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A 등급의 건축물의 경우는 4년에 1회 이상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A 등급인 시설물의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리고 긴급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이 요청한 때 실시하는 것을 긴급 점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세분하게 되면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세분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점검의 특징과 관련되어 1. 679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1번 공수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가름한다. 그래서 공동택에 대한 시특법상의 정기점검은 생략하고 주택법의 안전점검으로 대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름한다. 이것 대신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번입니다. 최초 지시하는 정밀점검, 최초 동원해 놓으시고 정밀점검 붙여놓습니다. 시설물의 준공일, 사용승일 기준으로 3년 이내, 건축물의 경우는 4년 이내 실시한다. 그러면 안전점검의 방법과 관련된 특징으로서 최초의 정밀점검은 건축물의 경우는 사용 승인 1부터 4년 이내 실시하고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에 있어서는 준공 금사일부터 3년 이내 실시하게 되는데 우리가 건축법 함께 공부하시면서 건축허가다 건축공사가 완료된 때는 사용 승인 받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사용 승인 신청하게 되면 사용 승인권자인 시, 군, 구청장은 현장 검사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 사용 승인서를 내주게 되는데 만약 결함이 발견되게 되면 재시공 명령하지 사용 승인서 내주는 것 아니죠. 그러면 이 사용 승인 받은 때에는 해당 건축물과 관련된 구조 설비에 대한 성능이 가장 우수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상태라고 하면 A 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용 승인 후 최초 정밀 점검에 대해서는 A 등급인 건축물의 경우는 4년에 1회 이상 정밀 점검한다. 그 말 기억하신다고 하면 사용 승인 후 4년 이내 최초 정밀 점검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680페이지에 3번 최초 지시하는 정밀 안전단 추천없습니다. 준공일 또는 사용 승인 후 10년 지난 날부터 1년 이내 실시한다. 그래서 최초 정밀 안전단
여기 정밀안전진단은 우리가 두 번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점검 결과 결함 발견 시에 필요한 때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은 준공1 사용 승인일 이후 10년 지난 날부터 1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입니다. 정밀점검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 절토, 사면을 포함하고 이제 추천했습니다. 항만시설과 관련되어 썰물 시에 썰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실시 주기에 불과하고 4년의 예 이상 정밀점검 하여야 한다. 그러면 항만시설 중에 썰물 시에도 바닷물에 잠겨있는 부분은 밀물 시에는 당연히 잠겨있죠. 밀물은 물이 들어오는 것이고 썰물은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 썰물 시에도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특수한 장비가 없이는 제대로 정밀점검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등급과 관계없이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는데 이 항만시설은 건축물 아닌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A등급인 항만시설 원칙적으로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수한 장비가 필요로 하는 썰물 시에도 항상 바닷물에 잠겨있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등급과 관계없이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점검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7. 안전등급 기준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볼 수 있는데 A등급이 우수인 경우에는 문제점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말하고 B의 경우는 보조 부재의 경미한 결함 발생한 때 그리고 C, D, E 주요 부재 각각 동그라미 놓습니다. 저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C등급이고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D등급이며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2등급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등급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만 한번 살펴놓으시는데 만약 시험에 출제할 사안이 있다고 하면 최초 정밀점검에 관한 사항 살펴주시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항만시설과 관련되어 썰물 시에도 항상 바닷물에 잠기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그 안전등급이 A등급이건 2등급이건 관계없이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실시한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그리고 680페이지에 3. 안전점검의 실시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확인해 놓습니다. 관리처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외에는 등록한 안전단 전문기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 안전점검과 관련되어 실시 돈을 부담하는 자 관리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전점검을 관리처가 직접 실시하거나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저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법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처가 직접 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성은 관리처와 동격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점검을 관리체, 유지관리업자 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저 관리체보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이 3자 중에 가장 전문가는 누구이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게 이해되셨다고 하면 니은번입니다.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동그라미 놓습니다.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직접 실시할 수 없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안전점검에 해당되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에 대해서는 관리체, 유지관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각각 할 수 있는데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이 3자 중에 안전진단 전문기관만 실시하는 것.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마지막 정밀점검은 이 3자 중에 가장 전문가인 안전진단 전문기관만 실시한다.
그래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외에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이 있었는데 하자담보체계기관 중에 최종 정밀점검만큼은 누구만? 안전진단 전문기관만 실시한다. 그걸 꼭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하자담보체계와 관련되어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되면 이 부분을 시험거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681페이지의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여기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에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결함 원인 파악하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받기 위해 실시하는 전문적인 조치를 정밀안전진단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정밀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시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 결과 당연히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겠다면 저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언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지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681페이지의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그냥 보십니다. 관리처는 일종 시설물에 대하여 일종 시설물 동그라미 놓습니다.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리언문입니다. 관리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 발생 우려가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실적 제출부터 1년 이내 정밀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되어 필요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결과 실시하고 정기적 정밀안전진단은 일종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게 되는데 특별히 최초 정밀안전진단 저 일종 시설물과 관련되어 사용 승일 또는 준공일부터 10년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현재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일종 시설물만 그 대상이라는 점 기억하신다고 하면 아파트는 16층 이상일 때 2종 시설물로만 구분했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일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는데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정밀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하게 되는데 만약 공단이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그 대가로 1억 정도를 청구합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그 대가로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담시킨다고 하면 그분들 다음 선거할 때 누구에게 투표할지 뻔히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 공동택에 대해서는 그러한 비용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종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파트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한다. 그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실시 방법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 현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게 되면 A등급의 경우는 6년에 1회 이상, B등급의 경우는 5년에 1회 이상, D등급의 경우는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는데 안전등급이 낮을수록 자주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밀안전진단 그 비슷한 말로 정밀점검이 있었죠. 특별히 A등급인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몇 글자입니까? 4글자이죠.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A등급인 때 정기적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6글자이죠. 사실 이 6년 또는 4년이라는 기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법을 제정하게 되면 입법 지시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없더라고요. 아마 이러한 법령 규정은 글자 수에 따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은 6글자이기 때문에 A등급인 시설물은 6년에 이상, 정밀점검은
네 글자이기 때문에 A등급인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은 4년에 1회 이상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내진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동그라미 기억 줄만 쳐놓습니다. 관리처는 정밀안전단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내진 성능평가는 임의사항이죠.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 승인 후 20년 지난 건축물 중에 20년 지난 동그라미 놓습니다. 내진 성능평가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평가 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 내진 성능평가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내진 성능평가 6글자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단 실시할 때 내진 성능평가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진 성능평가가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실시 대상이 되는 것은 사용 승인, 준공 후 20년 지난 경과된 시설물로서 과거 내진 성능평가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일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 실시하고 그때 정밀안전단 실시할 때 내진 성능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사항이었습니다.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 지나고도 정밀안전단 실시했을 때 과거 내진 성능평가에 대한 실적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20년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안전단 실시할 때 과거 내진 성능평가에 대한 실적이 없는 때는 필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정밀안전단 실시 기간과 관련되어 기업, 정밀안전단은 안전단 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그래서 안전단 전문기관은 개인 사업자이고 공단은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 일종 시설물 중에 특별한 경우에는 정밀안전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만 실시하게 되는데 공단이 좀 더 전문가라는 것 기억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2번 실시기간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옆에 페이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단 실시에 관한 사항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를 함께 보시는가 하면 691페이지에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조치와 관련되어 692페이지에 안전점검, 정밀안전단 실시 결과 이행으로서 693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쪽은 과거 관리실무에서 기출문제로 시험에 출제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693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보게 되면 이름만 있습니다. 관리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단 실시 결과에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함사항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보수 보강에 필요한 조치 착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 이를 완료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주택건설 사업이나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착공 시기에 관해서는 따로 제한하고 있지만 공사 끝낼 시기를 따로 정한 것 없죠. 그런데 이 시설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안전상에 중대한 문제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공사를 빨리 완료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 통보받게 되면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공했다고 하면 몇 년? 3년 내 공사 완료해야 한다. 아주 특이하게 공사 완료에 관한 사안들을 따로 두고 있다는 점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설계 도서 등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별히 697페이지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방법과 관련되어 1번입니다. 시설물은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유지 관리업자라 하여금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법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48조 하나에 해당되는 공택, 바로 의무관리상 공택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 관리하더라도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주택법에 의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인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특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할지라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 149세대라고 하면 주택법의 의무관리상 아니죠. 만약 이런 때는 시특법에 따라 관리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세대에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 1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주택법에 따라 관리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관리상 공택인 16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택법에 따라 유지관리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97페이지의 시공자의 유지관리 그냥 추천해 보십니다. 관리체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안에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지관리, 원래 관리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지만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물을 만들었던 시공자에게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보칙, 벌칙과 관련되어 이상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701페이지에 사고 원인 조사 등에 관한 이야기 있는데 이쪽은 문제 끄져야 될 수 있는 것 따로 모의고사 형태 문제로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특법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내용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